안녕하세요. 고래 잡는 새우입니다. 오늘은 차트 강의 제2강 캔들 패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런 복잡한 패턴들을 외워서 매매하고 계셨나요? 주식은 그림 맞추기 게임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 걸 외우셨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다 지우세요. 캔들 패턴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셔야지 캔들 패턴 하나만 가지고 매매 타점을 잡는다? 그냥 도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캔들 패턴을 외워서 매매에 사용하시는 건 오히려 투자하는 데 방해하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캔들 패턴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켜드리고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딱 두 가지 패턴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보신 후에는 더 이상 캔들 패턴에 대해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캔들은 단순한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 네 가지의 가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색으로 보고 올랐냐 빠졌냐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좀 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입체적? 말이 좀 어렵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양봉이 이렇게 있어도 이게 한 번에 쭉 올랐다가 끝난 걸 수도 있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끝난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해당 캔들봉을 더 작은 캔들봉으로 쪼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캔들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캔들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캔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꼬리가 긴 캔들. 위든 아래든 몸통보다 꼬리가 길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다는 건 한쪽 방향으로 캔들이 올랐다가 혹은 내렸다가 반대 세력의 압력으로 밀렸다는 뜻이고, 이것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강력한 싸움의 흔적입니다. 이 경우 종가 기준으로의 승자가 다음 방향성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겠죠. 도지 캔들은 근데 승패가 없죠. 무승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꼬리가 길다는 건 치열한 싸움의 흔적이고 승리한 쪽이 다음 캔들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만 가지고 매매에 바로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조건들도 더 필요해요. 그거는 두 번째 패턴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전 캔들보다 몸통이 더 큰 캔들의 등장. 작은 캔들 다음으로 큰 캔들을 압도적으로 덮는 캔들이 나왔을 때 작은 음봉 다음에 큰 양봉이면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작은 양봉 후에 큰 음봉이 나온다면 매도세의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패턴만 찾으면 차트에서 매매할 수 있겠네요? 절대 아니죠. 차트에는 이런 패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보려면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캔들 패턴의 신뢰도를 높이는 추가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위치입니다. 그냥 위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지지 저항을 보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건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제대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박스권 구간입니다. 과거 급등 급락 구간을 기점으로 박스권을 그리면 해당 구간은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 다만 추세선은 최근 추세선을 보셔야 해요. 이미 이탈하고 망가진 추세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동평균선. 이평선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보는 선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강력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주로 20일, 60일, 120일, 200일 이평선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 주가 추이와 가장 가까이 움직이는 이평선을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피보나치 되돌림 골든존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0.5에서 0.618, 해당 구간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작도하며 투자에 참고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저항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박스 구간, 이평선, 추세선, 피보나치 골든존 이 네 가지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충족하는 위치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캔들 패턴이 나오나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캔들 패턴의 신뢰도는 더욱 상승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지와 저항 구간에 있는 캔들 패턴을 찾고 매매를 하면 될까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조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캔들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거래량 없이 나온 캔들은 시장 참여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캔들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캔들 패턴,
그 다음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까지 충족하는지 확인을 한 후 진입 타점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배운 걸 실전에서 활용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현대로템의 4시간봉입니다. 해당 차트에서 꼬리가 긴 캔들을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엄청 많죠. 근데 이 캔들들 이후에 모두 큰 움직임이 나왔나요? 아니죠. 그럼 이제 지지와 저항을 잡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의 캔들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 첫 번째 위치가 중요하다 했죠. 해당 차트는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구간에 있는 캔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 정도 있겠네요.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저조하죠. 여기도 보면 거래량이 저조합니다. 근데 이 캔들의 경우 지지 저항 구간에서 맞닥뜨리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바로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일단 추세선을 먼저 그어요. 그리고 추세선 근처에 20일 이평선이 있어요. 여기는 확실한 지지 구간이죠. 그리고 파란 색깔 이 음봉 다음으로 이걸 훨씬 크게 압도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은 뭐 충분히 나왔죠. 그렇다면 이 장대 양봉을 이후로 우리는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진입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17%가량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은 캔들의 기본 원리를 배웠고요. 그 다음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캔들 패턴 두 가지, 꼬리가 긴 캔들, 그리고 이전 캔들보다 큰 캔들이 출현하는 상승 장악형 캔들, 그리고 이 캔들 패턴이 유의미한 캔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주요 지지와 저항 부근에서 나와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당 부근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야 비로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다음 주가 흐름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차트를 보실 때 캔들 패턴 하나만 가지고 매매하시기보단 이 캔들 패턴은 지금 주가 흐름에서 매수 혹은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 추세에 대한 힘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